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란족은 동호에서 갈라져 나와 4세기에 등장했으며 내몽골 지역을 역류하다 발해를 멸망시키고 10세기에 요나라를 세워 요동과 중국 허베이성 일대 막북 지역을 모두 정복하여 동아시아 북방의 패자로 군림하면서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금나라 등의 지배를 받다가 몽골 제국이 발흥하자 사회 각지에서 활동했으며 몽골 제국 당시까지는 그란족은 몽골족과 어느 정도 구분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언어와 문화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몽골족에 동화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유목에 가까워지며 훗날 이들이 농경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반농과 반목 그리고 수렵 채집과 어로 정주민인 여진과 만주족과는 달리 이들은 더 유목민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와의 오랜 대전쟁을 치렀기에 공격적인 야만족이나 침략자 이미지가 강하지만 독자적인 그란 문자를 만들고 위대한 불교 문명을 이룩했으며 또한 그란의 장신구와 송나라에서 유행하는 등 고도의 문명을 향유하는 이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나라 시대 불교 유물 유적은 중국의 불교 문화재 가운데서도 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 차례 여여 전쟁을 치른 후 고려와 그란의 관계는 오히려 일변하여 요가 멸망할 때까지 평화 친선 관계를 유지합니다. 물론 이는 요나라가 고려 침략 전쟁에 군자금을 모두 쏘아 부으면서 그 기회를 틈타 금나라가 요나라를 기습 침공해서 더 이상 고려 침략을 재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서에 몽골은 시리의 한 부족이었는데 시리는 동호와 선비 후손이고 그란도 동호 선비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고원의 유연 돌궐과 만주의 고구려 화북 부기 및 수당의 신민이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 위구르와 당나라에게 차례로 정복당했음에도 당나라와 위구르를 약탈했고 또한 고구려를 개성한 발해와는 대립합니다. 그리고 야유라부기가 그란족을 통일을 하고 발해를 멸망시킨 후 내몽골 실이 해를 통일하고 당시 분열되어 있던 몽골 영역 부족들을 모두 정복하여 초원의 패자 제국으로 강력하게 군림하게 되지만 침략 전쟁에 막대한 군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이후 성장 동력을 상실합니다. 그 후에 그란의 압제에 저항하여 완한 아골타 아래 일거에 일어난 여진족 금과 송의 연합 공격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후 그란족들 중 일부는 서역으로 도망가 서요를 건국했으며 한편 피난을 가지 않고 남은 그란족들은 금나라 지배를 받으면서도 부흥운동을 몇 번 일으켰으나 모두 패전을 하고 몽골 제국에게 흡수됩니다. 하지만 서역으로 퇴각을 한 서요나 그리고 셀주쿠 제국도 몽골 제국에게 정복당하면서 그란은 세계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여 요나라 건국을 살펴보면 907년 야유라보기가 그란족을 대통합합니다. 그리고 해족과 습족 시리를 정복하고 서하와 하스회골 그리고 조복을 복속시킨 다음 발해까지 멸망시킨 후 요나라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 건국 뒤에도 그란 즉 키타이라는 이름은 요와 함께 공식적인 국호로 사용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야유라보기의 그란 제국은 영토가 몽골과 만리장성 이남 연운 16주 만주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나 몽골 고원은 직할 지배가 아닌 간접 지배 형태였고 만주 역시 요동과 연해조와 발해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여진족과 발해 유민의 반동이 일어나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인 지배력이 미친 영토만 따지면
영토가 매우 축소됩니다. 그리고 다만 실효적인 지배 장소들은 모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고 또한 거란 중심지와도 가까웠습니다. 또한 외몽골 남부도 그나마 발해 유민들이 있었던 옛 부여 지역에 비하면 나름 직접 통치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요나라 건국 이후에는 북송을 뜯어먹은 뒤 고려와 서하를 지나 형식적인 굴복 관계를 형성하는 데 그칩니다. 이후엔 여진의 여자와 매 등의 착취로 인해 붕괴한 여진족의 완한 아골타 아래 규합을 하여 요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1225년 여진의 금나라와 북송의 협공을 받게 되는데, 이에 요나라 마지막 황제인 천조제가 금나라 군대에 사로잡히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금나라 영향권 하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던 요나라 잔존 세력은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여 서요 또는 카라키타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라와 관련된 설명에서 의아한 것은 요하 유역과 하복성 일대에서 운거하던 요나라가 1125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왕족인 야율대석이 그란족 유민들을 이끌고 중앙아시아로 넘어가 서요를 건국하여 요나라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천조제 이후 공중 분해된 것처럼 설명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요가 쿠출루코의 폭정과 뒤를 이은 몽골 침입으로 인해 무너진 뒤에도 일부 그란족의 유민들은 이란 동부까지 이주해 다시 요나라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후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원나라에 의해 복속되었지만, 이는 이란 즉 페르시아 남동부 게르만주에 세웠던 그란족의 국가는 키르만 왕국 혹은 치얼만 왕조라고 부르며 후 서요라고도 표기했습니다. 이후에는 징기스칸의 몽골 발언과 함께 몽골족에 동화되어 사라집니다. 이는 멸망에 사라졌다기보다는 이는 페르시아와 파르티아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둘 다 동호에서 갈라져 나온 종족들인지라 문화적인 차이도 적고, 또한 금나라와 싸울 때부터 뜻을 함께한 몽골에 이들이 딱히 거부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또한 요나라 시절 몽골에 대한 정책도 몽골에게 가혹한 강경책으로 일관한 금나라와는 달리 요나라는 대부분 간접적인 통치를 행해서 몽골을 직접 탄압한 일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한 이 때문에 몽골의 거란요에 대한 적대심 역시 적었던 것입니다. 특히 금나라가 요나라 원수이기 때문에 금나라를 멸망시킨 몽골의 많은 거란인들이 협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율초제입니다. 그 외에도 징기스칸 참모로 활약한 야율야예와 장군으로 활약한 야율독화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율유가라는 거란인도 동요라는 국가를 세웠으나 나중에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의 신하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라가 멸망한 이후 일부 거란인들은 만주에 대요 수국을 세우고 할거했다가 징기스칸에게 복속됩니다. 하여 이 몽골과 중국은 이 종족의 역사적 기속 여부를 놓고 다투는 중입니다. 물론 거란과 요나라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한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거란은 그저 오랑캐였다 보니 역사 문제와 달리 이 문제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사는 소수 민족인 다우로족이 이 거란족 후예로 유력하게 추정됩니다.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의 소수 민족 중 34번째로 많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샤머니즘과 티베트 불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분포 범위도 거란족 광역과 대강 일치하고 스스로 거란을 계승하는 의식이 있으므로 이들이 거란족 후예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주국 황제이자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의 황후였던 부인 고불로 왕농이 바로 이 거란후의 다우로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등 화북 한족들 역시 거란족과 몽골족 피가 진하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난성 바오산시에는 거란족 황실 후예들이 산다고 합니다. 이는 서yo의 거란 황족 출신 중 야율 아소르라는 사람이 몽골 제국 부하가 되어 원난성까지 파병되었고 그때 아로소를 포함한 거란인들이 여기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리국 사람들이 거란인을 학살하자 이에 야율씨 일족은 성씨를 장씨 또는 루씨, 화씨, 양씨 등으로 바꾸어서 살아남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여 지금도 그곳의 마을에는 아소르의 무덤을 포함하여 거란 왕족들을 기리는 사당과 족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당에는 야율이라고 쓰인 간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1473년까지 서역에 하미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사와 거란 관계를 살펴보면 거란이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소수림왕 8년 가을 9월 기록으로 이때 거란이 고구려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팔개부락을 함락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는 광개토왕의 거란 토벌 고구려에 복속되어 그 범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세력을 키워 그 후손인 발해와 함께 초반에는 같이 힘을 합쳐 당나라와 일전을 벌이는 등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으나 본격적으로 세를 키운 이후에는 대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거란이라는 국호를 정한 야유라보기가 발해를 무너뜨리고 만주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그 뒤 진행된 발해 부흥 운동을 계속 진압하며 그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해 정복을 끝낸 후에는 한반도까지 노려 여요 전쟁을 대대적으로 일으켰고 그러나 고려의 선전으로 결국 막아내긴 했지만 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또한 거란은 자신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막상 살펴보면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려로부터 고구려 개성권을 따내려 왔다고 알려진 서희의 단판도 막상 단판에서 거란이 고구려 개성권을 내세우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란은 그냥 우리가 고구려 요동 땅을 점령했으니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이다. 니들은 신라에서 나왔잖냐라는 정도로 하고 마는데 이는 고려는 우리가 고구려를 개성해서 국호도 고려로 했고 평양을 수도로 삼았다 하니 니들 논리대로라면 동경 즉 여양은 우리 땅이 아니냐고 하는 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요사에서 기자의 8조 근법 운운하며 고조선을 개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는 했는데 그냥 단순한 지역 내력 소개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2017년에는 거란어에는 다른 몽골계 언어와 상이하게 한국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거란어가 어떤 식으로든 실제 고구려와 관련되었을 것을 가정하는 연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거란어에서 몽골어와 중국어 기타 퉁구스어나 만주어 등에서 유래하지 않은 기원이 불분명한 단어와 고대 한국어를 함께 분석해서 고구려 단어를 많이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란어 해석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여 한국이 중국에서 한자 어휘를 수용하는 것처럼 인접국끼리 문화교류를 통해 어휘를 주고받은 언어 동조대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여 실제 고구려에게 일부 복속되기도 했던 역사적 연원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는 고려시대 남경과 즉 현재 서울은 여요 전쟁 때 항복한 거란족 포로를 수용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이는 왕이 남경을 방문했을 때 왕을 맞이하는 거란인들이
그러한 가무를 추고 그러한 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동영에 따르면 그러한 포로들이 10명 중 1명은 기술자들이었는데 이때 고려 조정은 이들과 옷과 그릇을 만드는 일에 종사케 하여 고려 제조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할 때 보주성이 고려 영토가 되면서 그곳에 살던 이 나라 주민들 다수가 고려로 기순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부 거란인들이 고려로 망명해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거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살던 발해와 해족, 한족 일부 여진인들의 기순이 이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로 동화되었는데 일부는 무관동으로 등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든 아버지에게 자신의 살을 잘라 먹여 명종에게 상을 받은 거란인 무관인 위초의 효행이 고려사 열전호흡편에 나옵니다. 또한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 서경이 쓴 고려 도경에 의하면 고려 기병 중에는 항복한 거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고려에 기부한 거란인들 중에는 고려군에 투신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고종 때 토벌된 뒤 고려 하청민으로 편입됩니다. 이때 대요 수국의 거란 유민들 중 8만 명이 몽골에 쫓겨 대거 고려로 침공해 오기도 했는데 이때 고려로 내려와서 각지에서 고려군과 싸우다가 패배한 끝에 강동성에 응거했지만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포위되고 항복합니다. 하여 어찌 보면 고려와 몽골 제국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계기를 제공한 원흉인 셈입니다. 또한 강동성에서 포로로 잡힌 8만 거란 유민들은 고려에서 도살업을 하거나 갑바치와 고리, 광대 등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신앙이 강한 국가에서 안 그래도 이런 일들은 천대받은 일들이었고 따라서 그라는 역사적으로도 고려와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이들 유민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리 만무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 조선시대가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아서 백정 집단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